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응용, 이동평균선 분석의 이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으로 본 코스피 조정의 폭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 보고자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2458포인트를 기록한 다음에 227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폭 기준으로 보면 187포인트가 하락했고요. 하락률로는 7.6%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기조정의 폭을 가늠할 때에는 5에서 1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7.6%의 하락폭은 어느 정도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정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면 시장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한 것에 대한 피로감이 작동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처럼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 이제 최근 8월에는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이 상승세가 다 반납을 한 상황이죠. 어찌됐든 시장이 많이 오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연준의 의사록이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상 미국장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뺨 맞고 싶을 때 나온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차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 많이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했을 때 5일 이동평균선이 심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리 불안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 현상이 이루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찌 보면 1차적인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 흐름이라서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2차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인 지지선은 아마 지수 기준으로는 2300포인트 선 전후를 말할 수 있을 거고 2차 지지선은 2230포인트 선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조정을 보였는데 특히 지수 조정이죠. 지수 조정의 폭은 아마도 1차 지지선 상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설사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안 되는, 즉 1차 지지선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수급선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지지선이 지지선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이유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추세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즉 추세선상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6월에서 7월 사이에 우상향식 추세대가 형성이 됐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상승 추세선이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보조 추세선입니다. 그런데 보조 추세선의 연장선상이 지금 현재 21선 근처에 걸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저항선은 내려와서 올라갈 때 조정에서는 지지가 된다라는 점에서 일차적인 지지선이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선이 지지를 계속 해왔죠, 이처럼.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도 일단은 20일 근선 근처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하면 지금 현재 21선 주변에서 시장이 지지할 만한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전 고점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고점도 지지 가능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지지 가능한 2차 지지선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지수의 어떤 지지 가능성은 수급선이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지금 51.5조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선이 중요한 신뢰할 만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미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 121선을 상향 돌파했죠. 그러니까 가격 지수가 5일 이동평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시장 자체가 정배열 상태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의 상승세가 이미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게 정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차 지지선에 대한 지지 기대도 가능하고 2차 지지선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은 바로 상승을 유지할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지수 조정에 이은 기간 조정, 재상승의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지수가 조정을 보였지만 굳이 추격 매도할 필요는 없이 오히려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격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격도인데요. 이격도라는 것은 주가가 여기서는 이제 지수니까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나눠서 100을 곱한 값을 이격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수와 21선이 동일한 값을 가진다면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20일 이격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 이상이면 이격이 좀 더 상승하는 거고 100 이하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기술적인 어떤 이론상으로 보면 이격도는 90에서 110 사이로 움직이고 기준선은 100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90 이하로 90 근처로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고 110 이상으로 올라가면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이격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투자 매매 방법인데요. 그런데 뭐냐면 약세장에서는 90 근처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100 근처에서는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매매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강세 국면에서는 110 근처에서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되 100 근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도가 110을 넘어선 상황에서 지금 100을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강세장이라고 이 장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 100 언더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1차 지선, 2차 지선의 지지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봉과 이동평균선으로 본 지지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이 선을 한번 살펴보시면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 있죠. 이 선의 연장선상은 지지로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지지선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20주 이동평균선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수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 레벨 어디에서는 또 지지가 가능하다는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 지지선으로 이치로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월봉으로 본 이동평균선과 지지 가능성 증거인데요. 일단은 1950선에서 2200포인트 선 사이에 거래 밀집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 연장의 선상에서 일단 2200선이 걸쳐 있고 2000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지수대는 나름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6개월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12개월 이동평균선, 24개월 이동평균선이 모두가 다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수렴 현상이 진행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2동평균선이 수렴된 현상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 수렴점에서의
강력한 지지가 가능하다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지지 가능권의 지지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을 한번 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장은 추세선으로서 20일 이동성이 작동을 하고 있고 사상 최고 지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의사로 공개로 인해서 이 시장은 별로 흔들린 게 없다라는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미국장이 계속 상승세에 이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처럼 여기 이 지수 때는 요 이전의 상황인데요. 과거처럼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나름 우리 시장도 중기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S&P 500도 21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추세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 시장의 주요 지지선의 지지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달러 인덱스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저항권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하고 있는 흐름은 이 추세선상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등 과정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향 약세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좀 주봉상으로 봐더라도 일단 추세선상까지는 추가적으로 좀 빠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까지도 달러 약세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달러화의 방향이 주요 지수대의 지지 가능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원화 역시도 마찬가지죠. 2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으로 잡고 있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과 같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원화 환율이 약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으면 재차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요 보조 추세선의 지지가 약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면 원화의 강세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또한 주식시장에 나쁘지는 않은 요인인 것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한 어떤 지지력 점검인데요. 하나씩 보시면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73조인데 시가총액 비중은 23%예요. 근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올랐죠.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내려오지만 주요 추세선상에서 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수급선에 거의 닿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이고 역으로 반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인 하이닉스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주요 지지 가능권을 한꺼번에 무산시키고 수렴점에서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다만 주봉상으로 보면은 과거에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지지한 경험이 있고 여기서 지지한 경험이 있고 여기서 지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반등 시점도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반도체 기업이 추가적인 하락폭이 제한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의 지지 가능권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라는 거고 삼성바이오인데요. 바이오의 경우도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60일 이동평균선에서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재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면은 시장에 부정적이지는 않죠. 시가총액 비중은 3.26%입니다. 시가총액 4위 기업인 LG화학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추세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20일 이격도가 많이 축소되니까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서 아마도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도 시장의 주도주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선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상승을 시도하고 있어서 시장에는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역시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21선과의 과도한 이격도가 벌어졌다가 이격이 축소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추세선으로서의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몇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 보면 지수는 2300포인트 선 전후가 1차적인 지지 가능권이고, 2200포인트 선에 걸쳐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은 신뢰할 만한 지지 가능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대에서 지지가 된다고 하면 재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폭 지수 조정을 보인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60일 이선 근처에서는 또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정을 저가 매수의 전략으로 취하거나 바이 앤 홀드 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